2026년 1월 3일 새벽,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각입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의 정적을 깬 것은 미군 델타포스의 소리 없는 진입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을 10년 넘게 통치해 온 마두로 대통령이 한순간에 생포되었습니다. 기이한 점은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주말을 맞이한 한국의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인 4,309포인트를 기록하며 유례없는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거대한 악재가 사라졌다고, 혹은 이 먼 나라의 비극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는 폭발음이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유가와 주식시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거대한 태풍이 상륙하기 직전, 대기가 진공 상태로 변하는 찰나의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평온함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지표들이 춤을 추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환율, 유가, 물가의 도미노가 이미 첫 번째 패를 쓰러뜨릴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정말로 이 사태를 낙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닥쳐올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아 눈을 감고 있는 것일까요? 1월 3일 새벽 2시, 카라카스의 밤하늘 위로 작전명 절대 결의가 실행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 장치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정각, 외곽 폭격이 시작되고 2시 30분, 헬기가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 마두로 부부가 체포됩니다. 단 1시간 30분, 세계 최대 산유국의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미군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그래서 더 비현실적인 속도였습니다. 현재 마두로는 뉴욕 브루클린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혐의는 마약 테러, 그리고 대규모 코카인 밀수. 그의 머리에 걸렸던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20억 원의 현상금은 이제 주인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마두로의 실각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후 트럼프의 선언이 발표됩니다.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선언.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석유 기업을 투입해 산업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구상. 필요하다면 미군 지상군까지 투입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자원의 주권이 한 국가에서 글로벌 패권국으로 강제로 이동하는 전례 없는 실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승리 선언 뒤에는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불길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그 거대한 혼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트럼프의 직접 통치 선언은 마두로의 실각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파장을 던졌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정권 교체를 넘어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직접 들어가 산업 전체를 재편하겠다는 구상. 이는 사실상 자원 직할령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승전보 이면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품고 있는 원유 매장량은 약 3,030억 배럴. 단순 수치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비유하자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이 발밑에 흐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퍼 올릴 펌프는 고장 났고 파이프는 녹슬어 버렸습니다. 2018년 제재 이전 하루 250만 배럴이던 생산량은 현재 100만 배럴 수준으로 반토막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식된 인프라를 재건하고 정상화하는 데만 최소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부를 발치해 두고도 굶주려야 하는 역설. 그것이 베네수엘라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미국만이 이 거대한 수영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60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을 빌려주고 베네수엘라 기름의 80%를 독점적으로 가져가던 중국, 그리고 유전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는 러시아. 이들 모두가 이 판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이 물줄기를 강제로 점유하려 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히 지켜만 보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해방을 넘어선 한정된 에너지를 두고 벌이는 강대국들의 소리 없는 전쟁, 그 서막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원이 없는 국가의 운명은 언제나
타인의 전쟁터에서 결정되곤 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만 본다면 한국은 이 사태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원유 수입 비중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32%, 미국이 16%, 아랍에미리트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로부터 수입하는 양은 0배럴입니다. 단 한 방울의 기름도 직접 가져오지 않는 나라. 1월 2일 코스피가 4,309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 숫자 뒤에 숨은 안도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1월 3일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을 뒤져보면 기묘한 반복이 발견됩니다. 1990년 1월 3일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가 체포되었습니다. 2020년 1월 3일 이란의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3일 마두로가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날짜가 지닌 상징성이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역사의 특정 페이지를 다시 펼쳐 보이며 미국이 다시 강해졌다마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의 무의식 속에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고도로 설계된 정치적 의뢰이자 심리적 시위입니다. 강대국이 휘두르는 이 거대한 힘의 과시가 글로벌 시장의 신경망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0%라는 직접 수입 비중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물줄기는 이미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바닥 아래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이 연극의 결말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대 위의 조명이 꺼진 뒤 찾아올 차가운 현실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유 시장은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꼭지가 잠기면 수영장 전체의 수위가 출렁이는 구조입니다. 베네수엘라의 100만 배럴이 공급망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생산 중단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절대적인 공급량보다 미세한 변화의 예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기서 진짜 공포는 우리가 기름을 사오지 않는다는 안도감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거대 공룡,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80%를 흡수하던 중국은 이제 생존을 위해 새로운 물줄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시선을 돌릴 곳은 결국 중동과 러시아입니다. 불행히도 그곳은 한국이 원유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핵심 공급처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을 앞선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 같은 기름을 두고 소리 없는 쟁탈전을 벌여야 합니다. 수요는 급증하고 공급처는 좁아지는 병목 현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환율은 이미 그 전조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1440원을 넘어 작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기억. 그것은 단순한 숫자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배럴당 고작 5달러의 유가 상승이 국내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이상 끌어올리는 나비 효과. 1700원대였던 가격표가 1800원을 넘어 20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타격이 0%라는 사실에 안주했지만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전이되는 간접적인 타격은 100%의 확률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도미노는 이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쓰러지는 도미노는 우리 경제의 신경망이자 생존의 척도인 환율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기업으로 본다면 원화는 그 기업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담보로 발행된 주식과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올 때 전 세계의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가장 취약한 곳에 든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리고는 가장 견고한 성벽, 미국 달러라는 안전자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본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가장 냉정하게 움직일 뿐입니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남미의 국지적 사건이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주권 침해라 규정하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고 브라질과 멕시코 등 주변국들의 비난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의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향한 찬사를 보냅니다.
세계가 다시 두 진영으로 선명하게 갈라지는 광경.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냉전의 유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원화의 가치는 맥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방어선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4,306억 달러의 외환 보유액, 그리고 65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이 두 가지는 그 방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덕분에 1997 연과 같은 처참한 폭락은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450원에서 1480원 사이를 오가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소모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의 차이는 일상에서 잔인하게 실현됩니다. 작년이라면 6,750만 원으로 해결됐을 자녀의 미국 대학 등록금이 올해는 7,250만 원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증발해버린 500만 원. 그것은 누군가의 1년치 적금이자 누군가가 포기해야 할 미래의 무게입니다. 환율이라는 도미노가 쓰러지며 우리 삶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고 있을 때 더 거대하고 더 뜨거운 두 번째 도미노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도미노는 유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혼돈은 글로벌 원유 공급망에 하루 100만 배럴이라는 선명한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1월 초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57달러 선. 사실 2025년 한 해 동안 유가는 심각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 가까이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6년에도 하루 38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 넘쳐날 것으로 예측했었죠.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아 넘치고 있었기에 가격은 낮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네수엘라의 100만 배럴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380만 배럴의 여유분은 단숨에 280만 배럴로 줄어듭니다. 과잉 공급량의 약 26%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절대적인 양보다 변화의 속도에 경발작을 일으킵니다. 비록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일지라도 가격은 배럴당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는 우습게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광기 어린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60달러에서 70달러 선으로의 안착. 이는 지금보다 10% 이상 고정 비용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10%의 상승을 통계적 수치로만 이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의 10% 상승은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에 모든 톱니바퀴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서늘한 마찰열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우리의 일상으로 전이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가의 상승이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의 숫자를 바꾸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주할 현실의 단면만을 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도미노. 그것은 우리의 식탁과 일상을 소리 없이 잠식하는 물가입니다. 2025년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2.3%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석유류 가격은 6.1%라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며 솟구쳤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가 오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택배 차량, 화물차, 버스, 그리고 비행기까지 이 거대한 물류망을 움직이는 모든 연료비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끝단에 서 있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각김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밥이 전국 편의점 매대에 놓이기까지 수많은 화물차가 도로를 누빕니다. 유류비가 10% 오르면 물류회사는 운송비를 올리고 유통업체는 삼각김밥 가격을 100원 인상합니다. 2,300원이었던 김밥이 2,400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100원의 인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통비, 외식비, 배달비, 택배비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은 더 이상 소소한 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1차 충격이 전 산업 분야로 번지는 2차 파급 효과, 환율 1,450원, 유가 배럴당 65달러, 물가 상승률 2.5%. 이 세 개의 숫자가 동시에 움직일 때 쌓인 가족 기준 매달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외식 한 번의 비용일지 모르나 누군가에게는 가계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문제는 이 도미노가 어디서 멈출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먼 나라의 비극이 어떻게 우리 집 거실의 가계부를 위협하는지 그 잔인한 연결고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선언하며 장밋빛 질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강대국이 타국의 주권을 직접 휘두르려 할 때마다 산출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과 늪 같은 혼돈이었습니다. 과거 이라크에서 그러했듯 미국이 세운 대리 세력이 부패하고 민심이 등을 돌리는 순간 해방군은 점령군으로 변질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견고하고 위험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부통령 로드리게스는 겉으로는 협력을 말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실세이자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버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사자문단의 정보망과 콜렉티보라 불리는 무장 조직들이 민중의 공포를 통제하며 지하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신화 속 하이드라처럼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두 개의 머리가 솟아나는 형국입니다. 보스 한 명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거미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분쟁이 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최악의 시나리오, 즉 전면적인 내전으로 치닫는다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설 것이고 코스피는 3,800선까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선 경기 침체 속 고물가,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재앙의 서막입니다. 300만 원의 월급으로 한 달을 버티는 평범한 직장인이 앉은 자리에서 20만 원의 추가 비용을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 시대. 우리는 과연 이 지독한 소모전을 견뎌낼 체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이 장담한 직접 통치가 실패로 돌아가는 순간 그 청구서는 과연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우리는 시장이 자유로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를 쳤습니다.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업 거래소, CME, 마두로 체포 직전인 지난 연말과 연초, 거래량이 가장 적은 틈을 타 금선물 증거금을 이틀 연속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전쟁과 혼돈의 징후가 포착될 때 가장 먼저 치솟아야 할 금값을 미리 눌러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시장은 동요하지 말라. 패권국이 시장에 던지는 침묵의 경고입니다.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흘리며 유가를 인위적인 통제 아래 두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위적인 억누름이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을까요? 스프링을 강하게 누를수록 그 반동은 더 파괴적인 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정학적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뒤에 찾아올 반등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해일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시해야 할 생존의 지표는 명확합니다. 원달러 환율 1,480원, 그리고 국제 유가 배럴당 70달러. 이 임계점이 돌파되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평범한 일상의 가격표는 유효 기간이 끝납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간 뒤 미리 대비했던 자와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자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는 국가의 담론 뒤로 숨지 마십시오. 거대한 시스템은 결코 개인의 미시적인 고통을 분담해주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들려온 총성이 당신의 가계부를 관통하기 시작한 지금,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차갑게 분석된 데이터와 당신 자신의 냉철한 방어선뿐입니다. 마두로의 실각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을 시험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